오랜만에 찾아온 기후천사 솔부터 김민솔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제가 기후천사가 된 지 2년이 됐어요. 뿌듯해. 진짜 이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세먼지 대응센터가 2023년이 되면 벌써 5년 차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오, 박수!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래서 오늘은요, 미세먼지 대응센터가 지난 4년간 어떠한 사업들을 해왔는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미세먼지 대응센터를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야겠죠? 바로 누구보다 바람직한 환경교육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찾아가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마스크를 너무나도 알록달록한 걸 끼고 계셔서 혹시 잠깐만 이제 벗고 토크가 가능하실까요? 네. 마스크 너무 귀엽다. 정말 이 귀한 자리를 위해서 충북 각 지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한 분 한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미세먼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현입니다. 제천에서 온 미세먼지 전문 강사 이상학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열차 타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동군에서 미세먼지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배미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주에서 미세먼지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경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정말 네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된다니 굉장히 영광이고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이렇게 인터뷰 아니 그냥 대화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네 분의 강사님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주로 어떤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저희는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 또 일반인도 요청을 하면은 가서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현상들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할 수가 있을까 해서 나가서 지구 환경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세먼지 없는 충북 지역을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근데 저 좀 궁금했던 게 마스크가 자꾸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거든요. 저 귀여운 마스크는 단체로 구매하신 건가요? 평소에 손수건을 주머니에 한두 장씩은 다 넣고 다니죠. 또 숙녀분들은 핸드백에 다 넣고 다니시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날 그 미세먼지 마스크가 오염이 돼서 못 쓰게 됐거나 집에서 안 가져왔을 때 그때 미세먼지가 바깥에 굉장히 심한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꺼내서 접어서 또 주머니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끈을 넣어서 이렇게 잠시 만들어 쓰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수건이면 그냥 세탁도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에다가 이건 다 순면이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티슈라든가 화장지를 덜 쓰게 되고 또 탄소 중립도 지키는 그런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오, 너무 좋다. 아니 저도 사실은 밥 먹으러 가면 음식물이 마스크에 묻는 적 있거든요. 맞아요. 선생님들도 공감하시죠?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손수건 바로 꺼내셔서 하시는 거구나. 저도 꼭 해보겠습니다. 꿀팁 감사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손수건 마스크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강사님들께서 벌써부터 막 꿀팁을 주셨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사 활동하시면서 겪었던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다양한 에피소드들 소개를 좀 해주는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재미없게 이야기만 나누면 저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구동성 OX 인터뷰! 지금 앞에 보시면 다 판넬이 있을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게 OX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강의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하나, 둘, 셋. 오! 네 분의 강사님들이 모두 다 O를 들어두셨어요. 에피소드 많이 갖고 계세요? 진짜요? 네. 지금 웃음으로 답을 하시는데 어떤 웃음일지, 행복해서일지, 힘들어서일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에피소드 갖고 계세요? 이제 유치원에 갔을 때에는 많은 에너지도 받고 소통을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고등학생이에요. 왜요? 고등학교는 가면은 거의 3분의 1, 3분의 2는 자요.
근데 이제 이게 미세먼지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 뭐 얘 이제 크기를 말하잖아요. 거의 그럴 때는 막 자요. 하나둘씩 자요. 근데 이제 끝부분에 여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요거 손수건 활용하는 방법을 딱 할 때 자는 애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남학생의 학교에 고3을 갔는데 요 손수건으로 너네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멋진 포즈를 해봐라 했을 때 애들이 네. 어찌나 다 이거를 잘 꾸미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고3 친구들이 막 여기에 묶어서 예쁜 척도 하고 남학생들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막 다 잠을 깨고 이거 활용하는 방법 다 알려줬더니 그때 애들이 다 초롱초롱 자는 친구들이 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 뭐 물론 졸리고 힘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코너로 인해서 인식도 바꾸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했을 때 아마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거고 손수건을 활용해야 되겠다 내지는 나중에라도 언젠가는 손수건을 보면은 생각나지 않을까? 그런 것 이런 같아요.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가장 전 재미있었고 행복했고 그랬어요. 역시 이 손수건 마스크 제 눈에만 특별해 보였던 게 아닌 건가 봐요.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상학 선생님께서는 어떤 에피소드 있으셨어요?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우리가 위험하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디서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줄이는 그 미세먼지 발생 원도 찾아가 보고 그다음에 그런 줄이는 노력도 했고요. 또 근래에는 특히나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치매나 그다음에 그 심근경색 그다음에 중풍 이런 데 굉장히 미세먼지가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보다도 그 노인들한테 이런 강의를 몇 번 일부러 노인정을 찾아가서 강의를 해봤어요. 했더니 이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생명은 소중하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세 드신 노인분들한테도 좀 더 미세먼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럼 직접 노인정을 가셨을 때 어르신 분들께 좀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 생활 실천 방법들을 공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응이 어땠나요? 뭐 우선 노인분들은 그 쓰레기 태우는 거라든가 또 시골 같은 경우는 농업부산물이라고 그래서 농사 짓고 남은 그런 걸 태우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걸 태우면 얼마만큼 나온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한번 시험도 해봐드리고 그러면은 깜짝 놀랐어요. 우와, 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는 알겠다, 추진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너무 보람차셨겠다. 자, 그럼 우리 미자 강사님께서는 어떤 에피소드 있으세요? 영동구는 농산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간마을들이 많은데 이장님 요청으로 저희가 마을에 찾아가서 미세먼지 교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이 좀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들께서는 어떤 교육에 특히나 관심 가지세요? 어머님들이 직접 분리수거 활동을 하신다던가 또는 뭐 마스크를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좋은 교육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습득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막 가르쳐주고 하시겠네요. 이제. 아이들하고 손주들하고 네. 이렇게 밖에 나가 있던 가족들이 왔을 때 손주분들한테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셨구나. 너무 또 뜻깊으셨겠다. 고맙습니다. 우리 경희 강사님은 또 어떤 에피소드 있으세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표현력이 굉장히 다양하고 표현력이 되게 좋아요. 네. 수업 끝나고 오면은 선생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푹 안아줄 때도 있어요. 너무 수업 재밌었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좀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은 뭐 분리배출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종이를 아껴 쓴다거나 이런 걸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씩은 꼭 약속을 하고 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아이들 지켜줄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실제로 손가락 걸고 약속을 네네.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은 못 걸지만 주먹 약속을 합니다. 멋있다. 네네. 이렇게 딱 이렇게. 네네. 근데 왜 지난번에 선생님 저랑은 주먹 약속 안 하셨어요? 얘 자주 뵀잖아요, 저희. 오늘은 갈 때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뭐 유치원 친구들부터 어르신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교육을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주로 하시는 그 교구라 그래야 되나요? 활동이 있으실 텐데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경희 강사님 어떤 활동 주로 하세요? 이게 미세먼지 활동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밀빙과 세제
트래핑이 미세먼지 많은 곳에서 미세먼지 없는 숲속으로 미로를 통해서 탈출하는 미로 찾기 게임도 있고요. 우와, 네. 여기 보면은 나무가 미세먼지를 많이 없애주는데 나무 두 그루만 있으면 1년간 공기청정기 한 대의 양만큼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나무 두 그루가. 여기 보면 미세먼지 사행시를 짓는 사행시 짓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미세먼지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실천을 하는지에 관해서 3가지를 약속하는 난도 있고요. 요거를 다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임명장을 쓸 수 있는 임명장 난이 있어요. 서명할 수 있는 난이 있어서 미니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친구들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오, 아이들이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들에다가 네. 마지막에 성취감까지. 네네.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저 지금 궁금한 거 있어요.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음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삼겹살이 그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잘못된 지식인가요? 삼겹살만 먹었는데. 녹황색 채소나 마늘 이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 때문에 들어온 중금속들을 몸 밖으로 빨리 배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녹황색 채소들을 많이 먹어야 되고요. 네. 물도 좋고요. 네. 배나 뭐 이런 과일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아, 전혀 관련 없는 고기를 제가 계속 섭취한 먹고 기후천사였네요. 싶어서. 그렇게 팩폭을 하시면 어떡해요. 먹고 싶어서. 대신 쌈은 싸 먹었어요. 괜찮나요? 쌈을 많이 싸세요. 삼겹살에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하고 딱 결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으로 빨리 배출이 안 돼요. 자, 여러분 들으셨죠? 삼겹살 내려놓으세요. 경희 강사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활동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상아 선생님의 활동도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아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사람들한테 얼마나 나쁜지는 알고 계시죠? 네!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요. 우리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지 한번 우리가 또 어떻게 몸에 들어가는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새카만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가 실제 우리 보기는 이렇게 큰 것 같지만은 미세먼지가 있고 초미세먼지가 있죠. 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머리카락도 잘 안 보이는데 그거의 25배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네. 미세먼지는 우리 머리카락의 한 4배 정도 더 작고요. 미세먼지가 우리가 호흡할 때 쭉 따라 들어가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런 폐에 우리 몸에는 폐에 폐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숨 쉴 때 산소하고 탄소를 서로 걸러주죠. 네. 그럴 때 이 미세먼지가 그 폐포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나오면 좋은데 네. 얘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거나 또 그다음에 녹황색 채소 같은 거 이런 걸 먹을 때 일부는 나오지만은 상당히 많은 양이 우리 몸에 축적이 돼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서 그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들을 계속해 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오, 그럼 지금의 교구는 몇 살 정도 되는 친구들? 요거는 어린이집에서 위주일까요? 유치원. 유치원 친구들. 유치원 아이들한테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성인들한테 교육할 때는 또 다른 거를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교구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수연 강사님의 활동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지금 우리 수연 강사님 교구가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소개할 이 교구는 우리 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먼저 뭐 길하고 산하고 물만 있으니까 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집? 집을 지어야 돼요. 어디다 지으면 제일 좋을까요? 역세권. 역세권 좋습니다. 여기나 여기로 가면 되게 좋겠죠. 네. 어디로 갈까요? 여기 갈까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길도 산도 물도 가까이 있는 곳에 얘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게 또 있겠죠.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에너지? 맞아요.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사는 곳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에서 뭐가 나오죠? 가스가 나와요. 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나쁜 미세먼지 포함해서 온실가스가 막 나오고 네. 있죠. 근데 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려면 이렇게 도로, 공장,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쓰레기를 태우기도 해요. 그리고 자동차 꼭 필요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공장도 필요하답니다. 근데 자꾸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지구의 표정이 지금 어떤가요? 울어요. 그래요. 지구가 이렇게 슬프다는 거는 바로 우리도 사실은 모르지만 우리 몸에 뭔가 슬픔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없애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태양광 발전, 햇빛 에너지, 네. 바람 에너지. 또 요즘은 자동차가 주로 어디로 갔죠? 전기 내지는 수소, 뭐 천연가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얘를 붙이면서 미세먼지를 많이 생기는 아이들을 없애주면 돼요. 우와. 우리 예쁜 리포터님께서 한번 이 요인을 없애주고 꽃이나 나무를 한번 심어볼까요? 제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자동차 배기가스 어제도 막 맡아가지고 너무 쾌쾌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떤 걸로 가야 될까요? 전기 자동차 여기다가 한 개만 더 해볼까요? 그리고 산불 쓰레기 소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걸 될까요? 없애야 되는데 뭘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미세먼지를 많이 없애주는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이쁜 나무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 없애주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방법을 되게 막 재밌다. 찾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되죠? 웃어요. 돌려볼까요? 요렇게. 맞아요. 나쁜 행동은 적게 하고 좋은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내지는 우리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활동을 하는 교구입니다. 박수! 와, 좋다. 정말 이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법을 제가 몸소 이렇게 체험해 보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육이 있다면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또 마지막으로 우리 미자 강사님의 활동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자료는 PPT 교육 자료인데요. 네. 네, 미미핑과 스세핑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교육 자료입니다. 안녕, 나는 시골집 미미핑이야. 안녕, 나는 도시집 세세핑이야. 세세핑과 미미핑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 미미핑이 살고 있는 시골은 공기도 좋고 하늘도 예뻐. 세세핑이 살고 있는 도시는 조금 복잡해. 그러던 어느 날 도시집 세세핑한테서 편지가 왔어. 미미핑, 도시에 있는 우리 집에 놀러와. 제일 맛있는 콩을 선물해야지. 세세핑, 이따가 보자. 이게 뭐야?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눈도 따갑고 왜 이렇게 뿌연 거야? 아이쿠,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미세먼지야. 미세먼지.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면 눈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오고 각막염이 올 수가 있어. 코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오고 기관지에는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을 유발할 수가 있대. 눈이 따가워. 목도 아프고 머리도 지끈지끈. 그럼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 친구들이 실천을 잘해줘서 숨쉬기가 편해졌어. 고마워.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해요. 와! 아니, 우리 강사님이 워낙 또 목소리도 좋으시고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몰입이 확 됐어요. 우리 아이들도 교육받으면 반응이 어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아이들 앞에서는 네. 훨씬 더 친근감 있고 네. 액션을 많이 취해서 하는데 네. 카메라를 보고 하려고 하니까 네, 감정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시골지와 도시지 캐릭터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쵸,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미미핑, 세세핑? 미세먼지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네. 캐릭터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미미핑, 세세핑이야. 이름 너무 중독성이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네 분의 강사님들께서 직접 교구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인기 스타시죠? 네, 엄청 좋아해요. 진짜? 네. 어떻게 반응해요? 저희 수업 끝나면 네. 아이들이 막 현관 바깥으로 막 따라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선생님 집에 가고 싶어요 하고 막 따라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집에 가고 싶다고? 네네. 자기 집에 초대도 해요. 진짜요? 우리 실제로 집에 오래요. 이루어졌나요? 안 되죠. 그건 안 돼. 큰일 날 소리. 그렇구나. 그만큼 인기가 정말 많고 사랑을 받고 계신다. 좋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강사님의 실제 이런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아까 계속했던 OX 퀴즈 이어가야겠죠? 사실은 나도 생활 실천 방법을 못 지킬 때가 있다. 아니, 잠시만요. 우리 강사님들